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보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예. 저분 누구지? 그렇죠. 주식 투자 고수인가? 기업 관계자인가?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의 소액 주주이시죠. 그리고 소액 주주 연대 대표이시고요. 이제 저는 대구에서 왔고 메가스터디 교육 소액 주주 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일반 투자자입니다. 또 우리 그 소액 주주 연대 메가스터디 교육 소액 주주 연대 윤두희 대표님이 저희한테 또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 그래서 인터뷰 좀 합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소액주주 분들한테 연락이 자주 옵니다. 이제 대부분 물려 계신 분들. 근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질 않아요. 저희 그냥 목소리만 전달할 뿐이고. 그 사실은 저희도 그 손준 회장님, 손준 회장님을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섭외 요청도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 시기 때가 이제 한창 막 나오시다가. 주주들한테 항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출연 안 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 섭외 요청을 하셔서 아마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아니 손준 회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주주분들한테 왜 안 좋은 거예요? 한숨부터 이제 나오셔가지고 멘트가 그 딱 잘라놓은 멘트가 뭐 사교육 시장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의 본래의 어떤 발언의 취지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앞으로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방식이 바뀌어 갈 텐데 뭐 AI든 뭐든 간에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 있는데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현재 대치동 중심의 어떤 교육 사업,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끝나가지 않겠냐. 뭐 요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전체가 끝났다가 아니라 사교육은 망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죠. 사교육이 망할 수는 없는데 대치동 중심의 그 교육들이 좀 문제가 있고 좀 포화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사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대치동 중심의 그 교육 사교육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국구죠. 인터넷 강의하고 뭐 오프라인 뭐 러셀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전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도 뭐 학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아니거든요. 메가스터디 교육의 얘기도 아니고 뭐 우리 회사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문제 삼은 거는 그래도 하나의 이분이 어떤 사교육계의 하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장의 직함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주주로 지분도 갖고 있으신 분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멘트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 본래 취지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만약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전기차 시장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똑같네요 그거랑. 거기서 소송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제나 그런 멘트를 해버리면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냥 그것만 떼서 붙여버리니까. 썸네일. 그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사교육 이제 거기는 저긴 이제 끝물이구나 막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수년간 해오셨어요. 사실. 그렇죠. 바깥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사는 반대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두고 그냥 회반골 아니냐. 회장님 반대로 하면 개꿀.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왔죠. 4월 15일 자로 수시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 안내. 3개년 계획입니다. 뭐 그냥 키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기 순이익의 60% 내외를 주주 환원하겠다. 우리나라 평균 주주 환원율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소가 합쳐서 20%대거든요. 근데 60%를 주주 환원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후 1개년 이내에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 측이랑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좀 일치됐다?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회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원래 Y3 나와서 소액주주연대 대표님이 메가스터디 교육 경영진을 막 욕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욕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주주환원 안 하면서 막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짜잔 해서 그날 거의 몇 퍼센트 급등했죠? 엄청 올랐죠? 한 20%? 15%? 그러니까 15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고 16일 날 장 열리자마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4월 중순 들어서 시장 좀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 나 혼자 이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죠. 자랑하러 나오신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와이스트리트 애청자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표님께 이제
메일을 보냈던 게 저한테. 예, 네. 그냥 뭐랄까 우리 회사도 컨텐츠를 한번 다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약간 이런 목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렸었던 거고. 그 워낙 회사가 뭐 이 시장의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겠다고 한 것도 사실 뭐 아까 방금 농담으로 뭐 그렇게 뭐 회사 욕하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거나 막 그렇게 오해가 잔뜩 꼈는데 그런 회사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정말 타이밍적으로 되게 제가 참 다행이라고 느낀 게 이런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출연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제 뭐 물려서 저 나와서 우는 소리 하는 약간 이렇게 보실까봐 또 그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또. 그래서 네. 좀 걱정을 했는데 공시가 나온 뒤에 이제 제가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좀 그럼 이번에는 예. 아유, 저 자랑하러 나왔고. 차라리 그게 낫죠. 예. 차라리 이게 낫다. 예, 우리 회사 좋다라는 얘기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되셨어요. 그 얘기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가봤었는데 예. 이번 3월 정기주총 때 예, 예. 메가스터디 교육 주총이 거의 한 4시간 넘게 진행됐다면서요?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총은 사실은 빨리 끝나지만 그렇죠. 뭐 뒤에, IR이라든지 예. 이번에 근데 거의 토론회가 열렸어요, 거의? 토론회는 아니고 이제 사업부에 대한 질문도 있고 이제 이번에 주가 된 건 이제 주주 환원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주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시간 정도 이제 앞에 뭐 이사 선임이나 이런 거는 그만 끝나고 금방 끝나죠. 그 뒤에 이제 건의사항이나 Q&A 시간이 굉장히 최대한 시간을 주거든요, 회사에서. 할 만큼 다 해라. 질문이 다 끊어질 이제 완전히 끊길 때까지 시간을 다 주고 다 들어주고 각 사업부의 본부장님들이 다 나와서 각 사업부에 대한 답변 브리핑 다 해주고 대표님도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끝까지 답변 다 해주시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회사 자체가. 대표이사부터 각 사업 본부장들이 나와서 예. 주주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예. 보통 한 30분이나 길어야 1시간 정도 하는 회사들은 좀 있고 예. 어떤 회사는 아예 그 사장, 대표이사, 이른바 최대 주주가 주총장에는 안 나오는 데들 많거든요. 그렇죠. 뭐 아니면 막 자기들 직원들 자리 채워놓고 그죠. 주주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주주 발언하면은 막 직원들 시켜서 막 야유 넣게 하고. 예, 아니면 뭐 주총권 섭외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게 하고. 뭐. 그게 저기 코리아의 노멀한 주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흑화돼가지고 안 좋은 모습만 봐가지고 저는 또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애들을 안 낳는데 사교육이 이게 되겠느냐, 저게 성장하는 산업이겠느냐라고 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예. 지금 뭐 최근에 뭐 출산율 뭐 0.6% 이러고 심각하긴 하잖아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0.6명대. 예. 그 뭐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것도 뭐 사실이죠. 어쨌거나 그게 어떤 교육 사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긴 할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맞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어떤 성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그 산업이 필요해지고 국가적으로도 막 지원이 되면서 막 이렇게 커져가는 거.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뭐 AI 관련한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성장이죠. 네. 근데 두 번째는 겉으로 봤을 때 산업 자체는 좀 쪼그라들거나 뭐 이제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경쟁 플레이어들이 죽어가면서 특정 업체가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유율. 류의 성장. 네. 예.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그 두 번째 형태의 성장을 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첫 번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이 사업이 성장하겠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관점으로는 당연히 성장은 아닐 수 있는데 두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가스터디 교육 한에서는 아직은 성장 여력이 남아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뉴스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 비용은 계속 또 사상 최대치를 또 국민들이 쓰고 있고 예. 그 시장은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규모는 크지 못할지언정 점유율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가 매년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실은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올라간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아이를 뭐 1명, 2명
진짜 많으면 3명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교육에 관련된 투자를 학부모님들께서 여력이 닿는 한 최대치를 쏟아붓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아버리면은 이게 분산이 되고 네. 어쨌거나 가계 지출에 부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한 아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최대치를 부을 수가 없지만은 그렇죠. 예. 한두 명 있으면은 다 쏟아붓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돼서 사교육 지출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자식농사 몰빵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예. 교육부에서 나온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동향서를 한번 보면은 네. 19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만 보면은 네. 23년도까지 사교육비가 21조에서 27.1조로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07년도 전체 학령 인구가 약 787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07년도 사교육 지출비는 20조 정도 되고요. 네. 근데 23년도 전체 학령 인구가 한 532만 명인데 사교육 지출비는 27.1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07년도부터 23년까지 전체 학령 인구는 32% 줄었는데 네. 사교육 지출비는 35% 증가했거든요. 어.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네.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예.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또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물론 이제 너도 나도 사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또 안 좋아요. 또 네, 특히 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교육 카르텔 예. 이건 이제 대통령이 또 직접 그렇게 언급을 했고 예. 메가스터디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 조사도 받았고 네.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았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공격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주주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안 그래도 주가가 하락 추세인데 그거 이후로 확 또 빠지게 됐는데 사실 뭐 이제는 사실 그 이슈 자체는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그 어떤 조사나 이런 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고 뭐 과징금도 다 냈고 더 이상 뭐 크게 뭐 그런 압박을 받는 건 없는데 사교육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좋긴 하죠. 이미지가. 근데 사실 그냥 제가 투자자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고 어떤 자본시장 안에서 어떤 것이든 컨텐츠화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뭐 유튜브에서 뭐 내가 음식 먹는 걸로도 돈 버는 세상인데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생들이 뭐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주기 위해서 양질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심지어 뭐 메가패스 같은 걸 보면은 1년 내내 무제한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와 뭐 교재비 다 합쳐서 진짜 많이 써서 뭐 1년에 한 200만 원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보통 수능 준비하면 뭐 12월부터 준비한다 했을 때 다음에 한 10월까지 준비한다 생각하면 한 11개월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11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공익사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손주훈 회장님이 사업 초창기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위주의 카르텔을 깨고 예. 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저기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 듣도록 하고 싶다. 예. 이런 그렇죠, 취지. 그렇죠. 예, 훌륭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럼 메가스터디 교육이 과연 이 카르텔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회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때리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면 1등 기업을 뺄 수는 없잖아요. 또 명분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서 얻어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 뭐 공정위에서 나온 과징금은 한 12억 정도 되고요. 국세청에서 나온 과징금은 공시가 될 정도의 수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측상으로는 두 개 다 합쳐서 한 50억 내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이제 추측. 예. 예. 근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국세청 조사 받았을 때도 그때 한 20억 정도 나왔다고 했었나? 그 수준에서 크게 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많이 받아봐야 뭐 한 30억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한 50억 정도 안 되겠냐 넉넉 잡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총 50억이 과징금이라면 1조 가까이 매출 나오고
순이익 1,000억 나오는 회사가 50억 과징금 맞았으면 사실상 털만한 게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잘 넘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뭐 공정위 조사나 국세청 조사라는 거는 세무조사라는 거는 카르텔이고 뭐고 간에 회사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사고 또 공정 경쟁을 위해서 예, 그리고 국세청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을 만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번에. 약간 정기세무조사처럼. 예. 그래서 근데 단지 시기적으로 조금 재수 없게 걸린 거죠. 그냥 카르텔과 엮여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조금 더 주가에 반응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거는 회사 경영진이 예. 재수없게 얽혀버렸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대. 이거 소액주주가 이야기를 해주니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진짜로. 예. 이러다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가 IR 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소액주주 대표분들이 Y3에 나가서 IR 좀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기다립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예. 특히 이제 일타 강사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뭐 연봉이 막 100억 넘는다고 하고. 예. 예전에도 뭐 일타 강사가 재계약 안 한다는 이슈가 불거졌을 때 예. 거의 뭐 주가 급락했던 적도 예. 있고 약간 어떤 특정 일타 강사에 너무 의존도가 크다. 예.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패스 상품이라는 게 음. 그게 패스 판매가 되면은 강사들끼리 일정 비율을 이제 각각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여도가 높은 강사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기여도가 이만큼 높은데 그럼 나는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메가스터디에서는 대표적인 스타 강사가 현우진 선생님이신데 일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완전 뭐 워커홀릭 거의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현우진 선생님을 처음 메가스터디에서 모셔왔을 때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집안 일으키는 사람 뭐라고 하죠? 대들보나 뭐 기둥이나 뭐. 예, 뭐 약간 그런 네네네. 게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기여도가 컸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현우진 선생님의 어떤 기여도가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지금은 이제 회사의 어떤 강사를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현우진 선생님이 빠진다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선생님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 각 지역으로 오프라인 학원들이 지금 뻗어나가 있는데 그런 역할도 저는 한다고 봐요. 일종의 강사를 키워내는 하나의 공장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양질의 강사를 계속 키워내고 그중에서 잘하는 강사는 인터넷 강의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는 갖춰졌기 때문에 한 강사의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옛날 얘기죠. 그래요. 예. 거의 뭐 사실상 현우진 선생님은 거의 하이브의 BTS 같은 존재라. 네, 그렇긴 하죠. 예. 예. 혹시 회사에서 예. 그분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개인 그 정보라서 예. 그거는 따로 공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희가 추측만 하는데 뭐 계약금이 이번에 언제 계약을 했지? 재작년에 재계약을 했나? 뭐 근데 뭐 대충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계약금이요? 예.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추측. 예. 그러니까 계약금이 300억이니까 예. 연봉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예. 프리미어리그 아니고 예. 네. 야구 메이저리그 아니고. 예. 일단 이거는 저의 추측이라서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틀리면은 현우진 선생님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시는 분들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Y스트릿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라든지 금투세 폐지라든지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좀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보기 드물게 회사랑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 케이스가 나와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우지 않고 주주와 경영진, 예.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가 또 이제 윈윈하는 결과가 예. 나온. 예. 예, 그래서 콘텐츠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제 김이 빠졌지만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회사 측도 그렇고 소액주주 연대분들도 그렇고 좋은 사례를 좀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별 말씀을요. 예. 그래서 손주은 의장님이나 손성은 대표님 언제든지 저희 와이스트릿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바로 또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